오케이. 자, 59페이지고요. 문제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건 어떤 파트예요? 차량의 통과에 관한 문제 해결하기네요. 그쵸? 많이 해봤던 문제긴 한데,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유형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선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이거를 외우는,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려면 당연하게도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분의 거리가 나와야 돼요. 또는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 과정이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얘가 꼭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을 남겨두려면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줘야 됩니다가 필요한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이 해볼게요. 길이가 14m인 트럭이 몇 초 12m의 빠르기로 달리는데 550m짜리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550m짜리 터널이 있고 여기에 14m짜리 트럭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이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의미고요. 길이는 그래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어디서부터 550 더하기 14니까 564m를 이동한다라는 거네.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나왔을 때 총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564m, 속력은 12m per second.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속력의 단위와 이 거리의 단위가 미터인 거.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시간의 단위는 뭐가 된다? 초 단위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564를 1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48 들어가고 84에는 7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84, 0. 따라서 47초 걸립니다. 나와주면 끝인 거죠. 오케이. 할 수 있죠, 이런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우리 지금 소수의 나눗셈 단원하면서는 이거보다 그 숫자가 훨씬 더 복잡하게 나와요. 그쵸? 우리 얼마 전에 누적에도 있었고, 그치? 자, 길이가 96m인 열차가 1초에 32m의 빠르기로 달려가는데 신호등 앞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달래요. 그쵸? 신호등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을. 그러면 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신호등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네요. 그쵸? 그림이 좀 이상한가? 신호등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차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러면 신호등은 여기에 있어요가 되는 거고 차가 지나간다는 건 여기에 딱 신호등이 있는 곳에 차 머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나간다라는 건 차 꽁무니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호등 앞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한 거리가 96m인 열차니까 이동한 거리가 96m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자,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의 96, 속력은 32 미터 퍼 세컨, 얘 미터예요. 그러면 시간은 몇 초 걸리는 거예요? 3초 걸립니다. 끝나겠네요. 괜찮죠? 음. 자, 3번. 길이가 100m고요. 매 초 25m의 빠르기로 달리는 열차가 1분 20초 만에 어떤 철교를 완전히 건너가네요. 그쵸? 자, 그러면 철교라는 건 철로 만들어진 다리라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철교의 길이는 열차 길이의 몇 배인지 구해야 돼요. 자, 길이가 100m다라고 했고요. 철교의 길이가 몇인지 모르니까 Am다 할게요. 그러면 거리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놔뒀을 때 빈칸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채울 수 있는 빈칸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에 1번, 2번, 3번이에요. 해볼게요. 오케이? 자, 1번 빈칸은 뭐라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1번 빈칸 뭐라고 들어가야 되죠? 음소거 다 해제하세요, 여러분. 대답해야지. 맞아요. 25 곱하기 80이 맞는데, 그거는 속력을 채우는 게 25m per second이다가 들어가는 거고, 시간을 채우는 게 이게 속력의 단위가 초속이기 때문에 1분 20초를 우리는 80초로, 80세컨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때 거리는 이 문제상에서 A 플러스, 아니, 여기서부터가 아니구나. 상관없긴 하지만, A 플러스 100이다가 나와줘야 되는 거네요. 알겠나요? 그러면 A 플러스 100은 25 곱하기 80이에요. 만들어주면 끝이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25 곱하기 80은 몇이죠, 그럼? 2000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럼 A 더하기 100이 2000이니까 A는 1900, 뭐가 1900? 철교의 길이가 1900m, 따라서 철교의 길이는 열차 길이의 19배 나와주면 끝. 괜찮나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을 A 더하기 100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4번, 5번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자, 5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매분 1km 440m의 빠르기. 얘는 속력에 관한 얘기네요. 그쵸? 열차가 1분 50초 만에 어떤 철교를 완전히 건넙니다.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역시 한번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그쵸? 우리는 열차의 길이와 철교의 길이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 되고,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속력이 1km 1km 440m니까 1440m per 미닛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치? 근데 문제를 푸는 데는 뭐가 유리할까요, 여러분? 이게 1분 50초 만에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에 주어지는 시간을 뭐라고 써야 되죠, 이제? 6분의 11분을 만들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럼 이때 가는 거리가 뭐예요? 철교를 어떻게 완전히 건넌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거리도 열차의 길이 140 더하기 철교의 길이다까지 와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얘는 단위가 미터 단위입니다가 나와줘야겠네. 그치? 자, 그러면 140 플러스 철교는 6분의 11 곱하기 1440이 나와줘야겠네요. 그쵸? 여러분 선생님이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식을 만들고 나서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냅다 1440 곱하기 11분의 6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산을 시작하세요. 알겠죠? 자, 계산해보자. 1440 곱하기 6분의 11. 여기 그러면 240 나올 거고 곱하기 10이라면 24, 24, 26, 40 나와주는 거네요. 자, 140 더하기 철교의 길이가 2640이니까 철교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00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열차의 길이와 철교의 길이 140과 철교의 길이는 2500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났을 때 14 대 250이 될 거고 7 대 125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되겠다. 맞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6번에서 어떤 버스가 1분 15초의 1초에 15m의 빠르기로 달려서 620m의 길이의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42초가 걸립니다. 그쵸? 620m짜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걸리는데
42초. 그러면 버스의 길이를 A라고 하면 A 더하기 620을 가는데 42초 곱하기 15m입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42 곱하기 15를 하면 여긴 210에 42에 630이 나올 거고 A는 10입니다가 나와요. 얘는 버스의 길이 미터 단위로 나온 거예요. 자, 이 버스가 10초에 200m의 빠르기로 달려서 지금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은 속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105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1050에서 똑같은 버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두 번째 상황에서 이동하는 거리는 1060m 나와주겠네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1060, 10초에 200m니까 20m per second 나와주면 되겠네. 이때 걸린 시간을 B초예요. B초예요. 이렇게 나온다면 B는 1060을 20으로 나눠줘서 53 나와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53초 걸립니다.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치? 속력이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알죠? 자, 그러면요. 음, 여러분 은메달에서 4번, 5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어떤 열차가 512m 철교를 완전히 건너는데 27초가 걸려요. 어떤 열차예요, 여러분? 어떤 열차? 근데 같은 빠르기로 1100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53초가 걸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상황이 512m짜리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랑 두 번째 상황은 1100m짜리를 이렇게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동하는 거리가 512 더하기 A가 될 거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1110 더하기 A가 되겠죠. 여기서 A가 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림 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A가 뜻하는 게 뭐예요? 열차. 열차의 길이, 열차의 거리가 아니고 열차의 길이, 그치? 자,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512 더하기 A를 가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1110 더하기 A를 가는데 이때 이동한데 걸린 시간이 27이고 그리고 53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같은 빠르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속력과 이때 나오는 1번의 경우의 속력과 2번의 경우의 속력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뜻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512 더하기 A를 27로 나눈 거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27분의 512 더하기 A는 53분의 1110 더하기 A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식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대각선으로 곱해줄 수 있어야겠네요. 그쵸? 맞죠, 여러분? 이렇게 곱해주면 그럼 뭐가 나오니? 27 곱하기 1110 곱하기 27하면 27 되는 거네. 79920 29970 더하기 27 곱하기 A가 있을 거고요. 이 27이 여기에도 곱해줘야 되고 여기에도 곱해줘야 되니까 27 곱하기 A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곱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512 곱하기 53 하면 몇이에요? 1536에 얘는 2500에다가 60이니까 2560 나와야겠죠? 6, 3, 여기는 1, 7, 2 얘는
27136 더하기 53 곱하기 A예요. 나와야겠네요. 그치?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니, 이제? 27 곱하기 A를 양변에서 똑같이 빼주면, 그리고 양변에서 똑같이 27,136을 똑같이 빼주는 거네요. 그럼 오른쪽엔 뭐가 남아요? 53A에서 26이에요. 27A를 빼는 거니까 26A가 남고요.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겠네. 29970에서 27136 빼니까 834. 348, 2834.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26A가 이거니까 나눠주면 A 값을 알 수 있겠다. 2834를 26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23 들어가니까 안 되고, 몇 개 들어가죠? 8번 들어가는 거 맞나요? 26 곱하기 8 하면 나오나요, 여러분? 뭐야, 234 나와야 되는 거구나. 나오나요, 여러분? 100분인데요. 9개구나. 9, 8이 아니고 6, 9, 54니까 234에서 딱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A는 109예요. 뭐가 A라고? 지금 이 기차의 길이가 109m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열차가 1초에 가는 거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A가 109인 걸 알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 1번 경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512 더하기 109, 즉 621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27초가 걸렸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속력,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속력을 구하는 건 시간분의 거리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럼 621을 27로 나눠주면 여기에 54 들어가고 81에 3. 따라서 23 나오는 거겠네. 그치? 자, 1초에 가는 거리는 그러면 23 미터 per second, 23m가 될 거고 열차의 길이는 109m입니다. 나와주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512 더하기 A가 27초 걸리는 거고, 1110 더하기 A가 53초가 걸리니까, 네. A를 구하지 않아도 그 둘을 빼주면은, 26초에 26초에 이동하는 558이 나와서 1초에 23이 나와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풀었어요. 잘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결이랑 성준이가 말한 방법으로 제가 23m 가 23 나왔어. 구했거든요. 어. 근데 109가 안 구해지. 109를 구하는 게 이제 어디에 그 23이 어느 자리에 23이 들어가는지를 찾아내야지. 23m를 가는 1초마다 23m를 가는 속력으로 그래서 23 곱하기 1초를 53을 하면요. 여기다 했구나. 걔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1100. 그렇죠. 많이 나오죠. 1110보단 많이 나오죠. 왜냐면 그래서 A까지 있는 거잖아. 기차의 거리가 기차의 길이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터널 더하기 기차만큼을 이동하는 게 완전히 통과한다잖아요. 더 된 게 그게 기차거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3 곱하기 여기다 써야겠다. 53 곱하기 27 한 거, 53 곱하기 23 한 결과에서 1110m만큼을 빼주면 109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네. 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로. 금메달은 얼마나 어려울지 걱정되네요, 그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길이가 120m인 고속열차와 길이가 150m인 보통열차가 서로 마주향해 달려요.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 그리고 옆 차선에서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이 두 열차는 만나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순간까지 3초가 걸렸대요. 그쵸? 자, 고속열차는 얘가 120m짜리 고속열차는 1초에 70m, 70m per second.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얘
보통 열차의 속력이 몇이에요? 라는 거네요. 그쵸? 자, 얘는 풀려면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같은 차선에서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100m per second, 100m per second의 속력으로 이동을 아니다. 100으로 하지 말자. 80km per hour의 속력으로 이동한다 해볼게요. 오케이? 옆에서요, 아란이가 운전을 하는데요. 아란이는 110km per hour의 속력으로 달릴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분노의 질주 봤어요? 아란이 짱 빨라요. 그죠? 자, 같은 차선이에요. 같은 차선. 그러면 생각을 해봐. 같이 달리고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아란이는 몇 킬로미터 per hour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는 게 돼요? 같이 달리고 있어. 아워요? 30km. 그렇죠. 30km. 아란이는 내가 봤을 때 아란이는 30km per hour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아란이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죠? 마이너스 30km. 그치. 마이너스 30km per hour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속력이 마이너스 30이면 과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쵸?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그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30km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반대 차선에서 30km per hour의 속력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세요? 근데 아란이 기준에서 쳐다본다라는 건 아란이의 속력을 0이라고 했을 때 내가 반대에서 30km per hour의 속력으로 온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전히 80km per hour의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 반대 차선에서 누가 할까요? 성준이가 합시다. 성준이가 선생님이랑 똑같이 80km per hour의 속력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에서 성준이는 속력이 어떻게 되죠? 160km. 160km per hour의 속력으로 반대로 오는 거죠. 그렇죠. 반대에서.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이때도 나는 0의 속력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성준이만 80이 아니고 160으로 다가오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은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성준이가 이제 160km per hour의 속력으로 이동해서 올 거예요. 그쵸? 상황이 이해 잘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두 열차가 만나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순간까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는 여기에 가만히 있고 성준이가 다가와서 성준이가 이렇게 와서 만나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순간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나는 속력이 0km per hour인 거고요. 성준이는 속력이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든 상황에서 성준이는 속력이 160km per hour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됐어요? 왜 번호 이해 안 160km? 됐어요? 번호 이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자, 옆에서 달리고 있는 아란이는 잠깐 잊어버리고요. 선생님이 80km per hour의 속력으로 이게 고속도로의 이제 그 펜스야, 가림막이야, 알았지? 고속도로 가림막인데 나는 80km per hour로 이렇게 가고 성준이가 80km per hour의 속력으로 올 거야.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다라고 했을 때 성준이는 160km per hour의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 아니, 속력이 근데 빠진 상태에서. 그쵸? 네. 가만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80이고 성준이가 80인데 그치. 이렇게 가는 거. 달려오면 성준이가 160km로 달려오고 선생님은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쵸.
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얘가 이제는 120m짜리 고속열차인 거고, 반대편에서 오는 거는 150m짜리 보통열차예요. 그치? 자, 문제에서 원하는 서로 마주 향해 달리고 있을 때 만나는 순간부터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갈 거고 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만나는 순간부터 문제에서 원하는 떨어지는 순간까지는 어디? 얘가 여기까지 오는 거지. 이해되나요, 여러분? 이게 몇 초가 걸렸다고요? 3초가 걸렸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니까 이 고속열차는 가만히 있는 상태니까 보통 열차가 이동한 거리가 여러분 170m. 그렇죠. 270m가 된다라는 게 이해되시나요? 거리가 270m고요. 몇 초 걸렸다고요? 3초. 3초 걸렸다고요. 그러면 이때 속력은 3분의 어떻게 되는 270. 거야? 90m/s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됐어요? 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90m/s는 이 고속열차의 속력과 일반 열차의 속력이 합쳐진 상태다라는 거죠. 그게 70 더하기 고속열차의 속력은 70이래요. 90m/s이라는 거는 고속열차의 속력과 일반 열차의 속력이 합쳐진 상태인데 고속열차의 속력은 70m/s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따라서 일반 열차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m/s. 20m/s이 나온다라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5번 문제 너무 중요하니까요. 별표 쳐놓고요. 필기를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풀어보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가 140m인 가열차는 1초에 24m의 빠르기로 달려요. 나열차는 1초에 20m의 빠르기로 달려요. 자, 문제 상황이 뭐예요? 두 열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만나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순간까지 72초가 걸려요. 그쵸? 140m짜리 가열차는 140m인 거고 24m/s로 움직일 거고 나열차는 반대 방향에서 와서 나열차는 20m/s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거고 얘는 몇 미터인지 몰라요. 그치? 두 열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이번엔 여러분 같은 방향이네요. 같은 방향.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네요. 딱 여기서 출발해서 아니구나. 만나는 순간부터구나. 만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은 여기에서부터 둘 다 지금 이 방향으로 달립니다, 여러분. 그쵸? 여기서 이 Am짜리 나 열차가 20m/s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만나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72초가 걸린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떤 경우예요, 지금? 어디 갔어? 얘는 지금 이 경우예요. 나는 80m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란이가 110km/h의 속력으로 와서 선생님을 이때 딱 만나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란이는 30km/h의 속력으로 움직여서 72초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요거 24m/s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게 지금 잘못됐다. 이 문제 상황이 잘못됐다. 그럼 왜냐면
빠른 게 뒤에서 와서 따라잡아야 되는 거지, 그치? 빠른 게 따라잡아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140m짜리 140m짜리가 얘는 140m짜리 140m짜리 얘는 24m/s 그리고 몇 미터인지 몰라요. Am짜리가 20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뒤에서 빨리 오는 애는 몇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m/s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 4m/s이 72초 동안 얼만큼의 거리를 달리는 거예요? 이만큼의 거리가 a 더하기 14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이동하는 거리는 a 플러스 140, 속력은 4m/s, 이때 걸리는 시간이 72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 더하기 140이 72 곱하기 4 해주면 288 나올 거고 a는 148m입니다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러분? 6번 문제도 엄청 어렵네요. 그림을 선생님이 처음에 반대로 그렸어서 얘 생각을 해봐. 어떤 열차는 1초에 24m를 가고 어떤 열차는 1초에 20m를 가면 당연히 24m로 가는 게 뒤에서 와서 따라잡아서 추월해서 가겠죠. 앞질러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20m/s로 가는 열차가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몇 미터인지 몰라요. A미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140m짜리가 24m/s로 와서 다시 한번 만나는 순간부터 여기가 이제 뒷공무니를 따라잡는 게 만나는 순간이죠. 그쵸?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건 여기까지 와줘야겠네요. 140m짜리 24m/s로 움직이는 게 여기까지 와줘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리는 여기까지니까 총 a 더하기 140m를 이동하는 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몇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거야? 얘가 4m/s이 되겠죠. 그쵸?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갈 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차선에서 우리 차가 100km/h에 달려. 100km/h의 속력으로 달려. 그러면 여기서 뒤에서 빵 해서 140km/h로 간다가 치면은 우리 차가 볼 때는 얘는 40km/h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거랑 똑같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내 속력은 0인 거고 얘의 속력이 4m/s인 거죠.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a 플러스 14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플러스 140m를 이동하는데 4m/s로 72초가 걸렸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엔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a 플러스 140은 72 곱하기 4예요. 288이에요. 따라서 A는 148m입니다.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성준이도 괜찮나요? 좋아요. 자, 금메달 1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170m고요. 1시간에 60km를 달리는 A와 열차 길이가 130인 B 열차가 있어요. A 열차는요, 여러분 지금 길이도 알고 있고 속력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B 열차는 길이가 130인 건 아는데 속력은 몰라요. 자, 마주 향해서 달릴 때 만났다 떨어지기까지 얘 170m짜리가
60km/h의 속력으로 이동할 거고 이거 130m짜리가 몇 km/h인지 몰라요. B km/h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마주향해서 만났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130m짜리가 B km/h로 이동해서. 그치? 그러면 만났다가 떨어질 때까지는 여기까지 이동하는 상황이겠죠. 그쵸?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상황이겠죠. 그쵸? 그럼 이때 이만큼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300m 된다라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 네, 이 60km/h짜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했을 때 B km/h짜리가 몇 체 속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300m의 거리를 6초가 걸리는 거고 50m/s.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6분의 300. 50m/s의 속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50m/s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것과 요거의 합이겠죠. 60 더하기 b km/h다가 나와줘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b가 마이너스 10 아니에요? 60에서 10 빼줘야 50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큰일 나죠. 왜 큰일 나요? 킬로미터하고 미터니까. 좋아요. km/h인 거고요. m/s이에요. 그쵸?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50m/s를 시속으로 바꿔줘야 될 거야. 1초에 50m 간다라는 건 1분에는 이거의 60배니까 3000m 간다라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리고 1시간에는 얘가 3km니까 18km/h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아니지, 180이겠지. 60 곱하기 60 빼야 되는 거니까 180km 나온다라는 거네요. 얘가 180km/h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60 더하기 B가 180이에요. B는 120이에요. 따라서 B열차는 120km/h입니다. 시속으로 단위를 통일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 저 근데 네. 그- 좋아요. 숫자를 그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고속열차가 132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립니다. 그쵸? 1320m짜리 통로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0초 걸려요. 그러면 기차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1320 더하기 A만큼을 가는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걸리는 시간이 30초예요. 그럼 여기에 속력이 곱해져야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리고 또 912 더하기 A만큼을 가는데 22초 걸린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8초만큼 동안 얼만큼 간다? 이거에서 912만큼 빼면 되는 거네요. 1312에서 912만큼 빼서 여기 1 되고 0 되고 408m를 8초 만에 간다. 따라서 1초에 가는 거리는 51m다 나와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 51m/s, 여기도 51m/s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쵸?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매초 34m의 빠르기로 마주 향하여 오는 그러면 우리 고속열차는 51m/s의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마주 오는데
얘는 130m짜리고 34m/s의 속력으로 마주행에서 만났다가 떨어진다니까 만났다가 잠깐만 만났다가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얘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차가 여기까지 이동하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만큼 이동하는 게 되겠네요. 이때 몇 초가 걸리네요, 이게. 그쵸?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51m/s로 이동하는 고속열차가 길이가 몇인지를 구해야 돼요. 이 A가 몇인지가 나와야 돼요. 그쵸? 번호야, 아까 못했던 거 지금 해보면 되겠죠? 22 곱하기 51. 그래서 102에서 1122가 912 더하기 A인 거예요. 1122에서 912만큼을 빼면 0, 1, 210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차의 길이가 이만큼이 210m입니다. 얘가 210m짜리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일 때 그러면 얘가 우리 이제 마주 향해서 오는 거니까 얘 속력을 몇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85m/s의 속력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이동하는 거리는 몇이에요 이제? 210 340m. 더하기 130 그렇지 340m가 되는 거니까 몇 초가 걸려요 여러분 그러면? 4초. 4초 걸려요 만들어주면 끝인 거네요 그쵸? 여러분 무지막지하기 어렵네요. 그쵸? 이거 하나만 하라 그래도 힘든데 또 다른 상황과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해는 했는데 네. 막상 혼자 풀려면 못 풀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일단 문제를 이해하시는 것부터가 대단한 거고요. 대단한 거고요. 진짜로. 영상 여러 번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러 번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정도 문제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문제에서도 난이도 별 5개짜리예요. 실제로. 아니, 진짜로. 진짜 어려운 문제. 근데 이거 자, 3번 문제, 금메달 3번 문제 볼게요. 매초 18m의 빠르기로 달리는 전철이 철교를 건너기 시작해서 32초 뒤에 전철의 맨 앞부분이 철교 길이의 4분의 3m 되는 지점까지 왔대요. 그 부분부터 16초가 지난 후에 전철은 철교를 완전히 벗어났대요. 너무하는 거 아니니 얘들아? 자, 철교가 이렇게 있고요. 매초 18m/h로 지나갈 거예요. 아이고. 한번 더 그려놓자. 자, 기차는 매초 18m/s 이 속력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32초가 지났을 때 전철의 맨 앞부분이 철교 길이의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은 여기겠다, 그치? 맨 앞부분이 철교 길이의 4분의 3까지 이렇게 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예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이때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해보면 얼만큼 이동했다라고 해야 되죠? 속력은 18m/s 걸렸다. 그리고 32초 걸렸다. 얘는 괜찮아요. 그치? 이거까지 괜찮아요. 자, 이때 거리를 뭐라고 만들어야 되죠? 말로 얘는 철교 길이의 4분의 3만큼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치?
전철의 맨 앞부분이 철교 길이의 4분의 3 되는 지점이니까 철교 길이의 4분의 3만큼 이동한 거다라고 써줄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부분부터 16초가 지난 후에 전철은 철교를 완전히 벗어났다니까 이 전철이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때는 이동이 아니지. 그 부분부터니까 4분의 3 지점을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가 몇 초 걸린 거예요? 16초 걸린 거예요. 여전히 18m per second이에요. 맞아요? 진호야, 딴짓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4분의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냐면 그 부분부터, 그 부분이 어디야? 철교의 4분의 3 되는 지점부터 해서 튀어나오는 데까지 16초가 걸렸다라는 건데, 여러분 얘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지하철이 터널에 진입을 해서 완전히 통과를 하는 데까지 여전히 18m per second의 속력이고 48초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이동한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 철교 길이에다가 전철 길이까지 더해야 되는 거네. 철교 길이 더하기 전철 길이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동하는 거리가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 얼만큼이죠? 그림상에서.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4분의 1이요. 표의 4분의 1 더하기 전철만큼 나와주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좋습니다. 이 식을 건드려 줄게요. 이 식 자체를 지금 4개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얘를 바꿔서 철교 4분의 1과 전철 하나의 4배니까 철교는 4분의 1에서 4배가 되면 그대로 철교의 길이가 나오는 걸 거고 전철 4배 전철 4개짜리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몇 초가 걸릴까? 이만큼을 이동하는데 그러면 16의 4배니까 64초 걸린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뭐랑 비교해야 돼요, 이제? 얘랑 비교해주면 되겠네. 철교 길이 더하기 전철 하나예요, 하나. 이게 48초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각각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전철이 움직이는 거니까 18m per second, 18m per second이라는 속력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가 나와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철교 하나랑 전철 4개는 18 곱하기 64야. 몇이니? 72에 68에 48에 108 오면 되겠네요. 1152m. 철교 하나랑 전철 4개가 1152m인 거고요. 다음에 철교 하나랑 전철 하나의 길이는 18 곱하기 48 와야겠네. 88에 64에 144에 72 오니까 864. 철교 하나랑 전철 하나의 길이가 864m예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철 4개랑 전철 하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니까 전철 몇 개가? 3개가 1152에서 864만큼 빼니까 8이에요. 여기는 4니까 8이에요. 그치? 여기는 10에서 8 빼니까 288 이렇게 오는 거고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 같죠? 따라서 전철 하나의 길이는 몇인 거예요? 96m다 이렇게 나와줘요. 너무 어렵네요. 그쵸? 너무 어렵네요. 자, 여러분 3번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이 좀 문제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너네가 나중에 숙제를 할 때 편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림을 좀만 더 줄여볼게요. 그림은 그대로 살려놓고. 자, 지금 32초 뒤에 전철의 속력은 항상 18m/s입니다. 1초에 18m를 간다는 속력은 변함이 없어요. 32초 뒤에 전철의 맨 앞부분이 철교 길이의 4분의 3 지점까지 왔다라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세 개에 대해서 전체 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를 쓸 거예요. 그치? 자,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채워보세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리를 뭐라고 채워야 되죠? 여기 거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여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여야 돼요, 여러분? 얼만큼 이동했다고요? 철교 4분의 철교 1. 마이너스 4분의 철교 마이너스 철교 곱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철교의 4분의 3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철교의 4분의 3이라고 표현할게요. 몇 초 걸렸다고요? 32초요. 32초 걸렸다고요. 이때의 속력은 18m/s이라고요. 속력은 항상 동일하니까 다 채워 놓을게요, 여러분. 18m/s, 18m/s 다 채워 놓을게요. 자, 이 상황은 무슨 말이에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철교의 4분의 3 지점에서부터 완전히 통과할 때니까 4분의 1 철교의 더하기 4분의 1 4분의 더하기 1 더하기 전철. 전철. 그렇지. 철교의 4분의 1 더하기 전철. 이거 몇 초 걸렸다 그랬지? 16초가 지난 후에요. 그쵸? 그래서 이 두 상황을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처음 출발해서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가 몇 초 걸린다? 48초 걸린다. 이 두 개 합친 얘기예요. 맞습니까?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고 거기에 전철 길이까지 합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식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요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철교 4분의 3만큼을 통일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철교의 4분의 1이 있으니까 3배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를 3배 하면 철교가 이만큼인데 철교의 4분의 1 더하기 전철 길이까지만큼을 3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철교는 4분의 3이 되겠고 전철은 3개 있는 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만큼을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만큼 걸리겠어? 48초 걸린다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8초예요. 속력은 18m/s이고요. 첫 번째 상황은 철교의 4분의 3만큼을 가는데 32초가 걸린다. 이때도 속력은 18m/s이다. 그러면 이만큼 거리를 가는데 1초에 18m를 가는 속력으로 32초를 이동한 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18m/s의 속력으로 32초만큼 이동한 것이 철교 4분의 3만큼의 길이가 됩니다. 18m/s의 속력으로 48초 동안 이동한 것이 철교 4분의 3개와 전철 3개의 길이가 됩니다. 라는 거네요. 그치? 자, 그럼 철교 4분의 3은 18 곱하기 32가 되는 거니까 36에 18 곱하기 3 하면 54겠죠. 여기는 얘가 576m가 되는 거고요. 48 곱하기 18을 해주면 88에 64에 84 32에 38에 여기에 48이 되면 864 되는 거 맞습니까? 864m가 되겠네요. 그쵸? 우리 뺀 게 뭐가? 전체 3개니까 그걸 그렇지, 그렇지. 864에서 576을 뺀 게 8되고, 여긴 5되니까 8되고, 여기도 받아내리면서 288. 288m가 전철
3개. 3개만큼이에요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전철 하나는 몇이에요? 96. 96m예요까지 나와줘야 돼요. 응? 그렇죠? 선생님. 이번에는 조금 더 괜찮았나요? 네. 자, 지금 건우가 얘기한 게 뭐냐면 철교 4분의 3만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이는 전철 3개의 차이인데 이 차이는 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32 곱하기 18과 48 곱하기 18을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의 차이가 얼만큼이에요, 지금? 18씩 16개인 거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철 3개만큼의 길이가 18 곱하기 16이다. 따라서 전철 하나는 18 곱하기 16을 나누기 3 해서 6 곱하기 16, 96m다. 이렇게 만들어줘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숙제 63쪽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12월 7일 숙제 여기까지고. 문제 풀이할 때 안 풀린다고 너무 신경질 받지 말고요. 이거 할 때 알겠지?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도 처음 풀 때는 문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선생님이 계속 이용하는 게 뭐예요? 지금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를 만들어 놓고 상황을 여기다 채우고 두 번째 상황을 또 여기다 채워서 식을 비교를 해주는 작업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도 할 수 있게 자기 걸로 만들어 가세요. 알겠죠?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금요일 날 만납시다. 수고 안녕히 많았어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